칼융이 우리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짜 나답게 산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할까요? 자, 지금부터 융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내 모습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내 모습 사이에서 나 어떻게 하지? 이런 갈등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칼 융은 바로 이 내면의 줄다리기가 우리 정신건강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융의 진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는 우리가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동시에 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가 우리한테 너는 이래야 해라고 기대하는 외부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 바로 내면 세계죠. 그리고 이 둘, 당연히 자주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규칙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외부 압력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보여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 그러니까 무의식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야, 난 이게 하고 싶어 하고요. 이게 가끔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 방향일 때도 많죠.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융은 바로 이 위험한 상태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융은 이 불균형 상태를 바로 신경증, 영어로는 뉴로시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정신병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봐, 당신 삶의 균형이 깨졌어. 지금 뭔가 바꿔야 해. 라고 우리 내면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경고 신호 같은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불균형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융은 이걸 리비도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이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확 쏠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요. 그러면서 내 진짜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면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댐 안의 물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 이 에너지는 댐을 확 넘어버리겠죠? 그렇게 넘쳐 흐른 에너지가 막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 같은 형태로 현실에 불쑥불쑥 끼어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 내면이 그냥 균형 좀 맞춰줘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훨씬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이론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워져요. 융은 이걸 개성화에 대한 요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융이 직접 말했듯이 타인에 대한 모든 적응에 반하는 것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냥 균형 좀 맞추자는 게 아니라 사회에 맞춰 사는 거 이제 그만할래 하고 그 틀 자체를 벗어던지려는 아주 근본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개성화라는 건 무리 속에 석들 있을 때의 그 안락함 있잖아요. 그걸 과감히 박차고 나와서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홀로 서는 그런 여정인 겁니다. 이걸 하려면 때로는 고독을 감수해야 하고요. 시끄러운 바깥 세상 목소리는 잠시 꺼두고 내 안의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무리를 떠나는 길, 이게 결코 쉬울 리가 없죠. 여기에는 정말이지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죄책감입니다. 융은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죄책감을 비극적 죄책감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비극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가 나한테 기대했던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그 역학을 저버리고 미안하지만 난 내 길을 갈게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쩌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죄책감인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래 있던 집단에서 쑥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맡았던 역할에 구멍이 뻥 뚫리는 셈이죠. 융은 이걸 사회에 대한 일종의 빚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빚,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무리를 떠난 그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대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융이 말하고자 하는 윤리적 주장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융이 제시하는 해결책, 그리고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융은 여기서 몸값이라는 진짜 강렬한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빠져나와서 생긴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가치를 세상에 대신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몸값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사회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위대한 예술작품일 수도 있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덕적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융은 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강하게 말했어요. 만약에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그냥 난 나만의 길을 갈래 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건 절대 고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책임하고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이기주의일 뿐이라고요. 결국 융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안전하게 따라가는 순응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혹독한 고독 속에서 창조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나아가는 개성화의 길.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융이 보는 이 사회적 개양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개성화의 길을 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결국 아무런 가치도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면 사회는 그 사람을 탈영병 취급하면서 비난할 완벽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의무를 저버렸으니까요. 이 마지막 문장이 융이 하고 싶었던 말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가치가 창조되지 않는 한 개성화는 한낱 자세에 불과하다. 진짜 나다움, 진짜 개성이라는 건 그냥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품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고독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진 빚을 갚아나가는 정말 무거운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개성은 그냥 폼잡는 자세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나요?